안녕하십니까. 다터사이언스의 우승주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은 바로 액체 파트와 용액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액체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8가지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앞부분에 있는 물 분자에 대한 것들은 우리 지난번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죠. 화학 원을 할 때 이미 다 한 번씩 다뤘기 때문에 약간 복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있는 이 표면 장력이랑 무색한 현상, 이 두 파트가 새로 나온 부분이었죠. 자, 첫 번째 H2의 구조. 물 분자의 구조는 H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고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정사면체 모양에서 두 개가 비공유로 바뀐 바로 구분형이었습니다. 각도는 104.5도가 되겠죠. 물 분자는 극성을 가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산소 쪽에 전자가 쏠린 형태의 극성을 가집니다. 자, 물 분자는 수소 결합을 합니다. 바로 FON에 직접 결합한 H가 있고 FON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기 때문에 수소 결합이 가능하고요. 따라서 끓는 점과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밀도, 물 분자는 밀도 그래프를 특이하게 가지고 있는데요. 온도가 감소할수록 밀도는 보통 증가를 하지만 물 분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4도씨에서 갑자기 감소하는 이러한 경향성을 보입니다. 그리고 액체에서 고체가 되었을 때 밀도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감소해서 다시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물 분자의 수소 결합 때문에 물 분자는 육각고리 구조를 만들게 되고 그 과정에서 육각고리 내에 빈 공간이 생긴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표면 장력인데 표면 장력 같은 경우에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표면적의 면적을 줄이고자 하는 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서 물 분자는 이렇게 공 모양으로 떨어지게 되고요. 표면 장력 같은 경우에는 결국 입자 사이의 인력, 이 인력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분자 사이의 인력이 강할수록 표면 장력은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온도가 증가할수록 표면 장력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분자 사이의 인력이 약할수록 표면 장력은 작아지겠죠. 자, 그리고 표면 장력 같은 경우에 이 친구의 크기가 달라진다기보다는 그 표면적에 접하고 있는 물질에 따라서도 바뀝니다. 예를 들어 물 분자가 유리에 접할 때와 양초에 접할 때를 비교를 해보시면 유리는 친수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표면적이 넓은 편인데 반해서 양초는 친수기가 없기 때문에 물과 접촉을 했을 때 더욱 동그란 모양을 보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죠. 자, 마지막으로 모세관 현상이었습니다. 모세관 현상은 아주 얇은 관을 이렇게 액체에다가 넣었을 때 작용하는데요. 모세관 현상은 응집력과 부착력의 반복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물 분자는 이렇게 유리에 응집력에 의해서 붙으려고 하고 그리고 표면 장력에 의해서 이렇게 평면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응집력에 붙고 표면 장력에 의해서 올라가고 응집력에 붙고 표면 장력에 의해 올라가고 이렇게 일정 부분까지 올라가게 되는 이런 현상을 모세관 현상이라고 부르고요. 이때 수은 같은 경우에는 물을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친수기가 전혀 없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걸 알 수가 있고 메니스커스를 보시면 수은은 이렇게 유리로부터 조금이라도 떨어지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물 분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유리로 붙으려고 하는 성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얘가 수은이고 위에 친구가 물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액체 파트는 일단 마무리가 됩니다. 자, 다음 부분은 용해와 용액의 농도라는 파트였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물질을 좀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물질은 먼저 크게 순물질과 혼합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순물질은 어떻게 나뉘죠? 순물질은 호던소 물질과 화합물로 나뉩니다. 호던소 물질의 예시로는 이렇게 한 종류의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들 있고요. 화합물의 예시로는 2개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우리가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물질들이 화합물이 되겠죠. 자, 혼합물에는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이 있는데 우리가 다룰 건 바로 균일 혼합물이고요. 균일 혼합물 역시도 3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얘네들은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콜로이드, 서스펜션, 그리고 용액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여기 있는 이 용액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다뤄보도록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용액으로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로 이 용해 반응 자체에 대해서 봅니다. 용해 반응이라고 하면은 원래는 용질은 용질끼리 붙어 있고 용매는 용매끼리 붙어 있었던 게
용해가 일어난다라고 하면 얘네들이 용매와 용질 사이에 이렇게 인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용해 반응이 잘 일어나려면 용질은 서로서로 그닥 별로 좋아하지 않고 용질끼리 좋아하고 용매끼리 좋아하는 것보다 용매와 용질이 좋아하는 이게 더 크면 클수록 용해 반응은 더 잘 일어나게 되겠죠. 따라서 얘네들이 작고 그에 비해 얘네가 더 클수록 용해 반응은 잘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끼리끼리 녹인다라고 하는 말이죠. 극성은 극성끼리, 무극성은 무극성끼리. 추가적으로 이온성 물질 역시도 극성 용액에 녹는 걸, 극성 용매에 녹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수화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물이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친구는 물 분자가 용질 주위를 둘러싸는 반응입니다. 즉, 요 인터랙션을 말을 하는 거죠. 용질 주위를 물이란 용매가 둘러싸게 되면 그걸 수화라고 부르고요. 일반적인 용매가 둘러싸는 경우에 그거는 용매화라고 부르죠. 자, 마지막으로 다른 게 바로 용액의 농도였습니다. 용액의 농도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퍼센트 농도, 몰 농도, 몰랄 농도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일단은 분모는 용액, 분자는 용질. 이거는 전체적으로 되게 통일이 된 건가 싶어요. 용액, 분자는 용질. 하지만 마지막에 이 몰랄 농도를 할 때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얘는 용매가 되고요. 분자는 똑같이 용질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각각의 어떤 물리적 성질이 들어가냐? 첫 번째, 얘네들은 질량, 모두 그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몰 농도는 용액은 전체 리터, 용질은 몰수로 들어가게 되고요. 몰랄 농도 역시도 용매 킬로그램, 용질 몰수. 이렇게 넣어주시면 세 가지 농도를 모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도의 환산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얘네들이 환산하는 방법은 책에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환산을 할 때 내가 A를 B로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기존에 그 농도를 가지고 있는 용액을 임의로 계산하기 쉽게 가장 간단한 형태로 용액을 만드신 다음에 그 용액의 농도를 내가 바꾸고자 하는 농도로 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퍼센트 농도를 몰 농도로 구하라고 하면 그 해당 퍼센트 농도의 값을 가지는 용액을 만드시고 그 용액의 몰 농도를 구해보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떤 자료들이 필요한지 어떻게 구하면 되는지 좀 생각하시기가 쉬울 겁니다.